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시니어 비즈니스 성공 전략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또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관여하다 보니까 가끔 저에게 이런 문의가 들어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는 리서치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2021년에 어떻게 시니어 비즈니스를 하시는 사업가나 그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5번 정도에 걸쳐서 이것을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하는 키워드는 지역사회라는 겁니다.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키워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바로 지역사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역사회라는 것은 그 사전적인 정의로는 어떠한 내부적인 사회관계, 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지리적 영역을 구성하는 하나의 사회라고 정의를 합니다. 커뮤니티라고 하죠. 커뮤니티는 이러한 그 지리적인 시공간의 지리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커뮤니티까지 확장된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이 지역사회가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가 중요하냐? 첫 번째 이유는요. 그 30분 이내의 중요성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니어들을 만나면 이제 활동 반경이 굉장히 좁혀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30분이라는 것은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의 거리를 30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떠한 이 거리상의 30분을 넘어가는 것은 여행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시간표를 보면요. 사회 역할하고 행동 반경이 계속 좁아들게 됩니다. 이전에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즈니스로 뭐 글로벌까지 나가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점차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그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 또 행동 반경이 굉장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표를 보면은 뭐 집에서 보내시다가 점심 약속을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역사회에 뭐 어떤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구성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가장 큰 시간적으로는 일을 하던 시간이 여가로 바뀌게 되고요. 그 여가라는 것도 어떠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공간, 지역사회 쪽으로 국한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정책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니어 비즈니스라는 것, 특히 이제 노인하면 65세 이상을 말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아무래도 그 이전에 민간에 기여하시던 부분이 줄어들게 되고 공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나이가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비용이나 돈의 흐름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 특히 이제 지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흐르냐가 가장 중요해지는데요. 보건복지부에 이제 미팅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분들이 속내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전부터 약 한 10년 동안 보건복지부 분들이 꿈꾸던 키워드를 하나를 꼽으라 하면 만약에 그것은 바로 커뮤니티 케어, 요새 하는 이제 지역사회 이런 돌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병행이 되냐면요. 사시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라든지 지역사회 참여라든지 서비스 돌봄이 들어오는 건데 이것과 맞물려서 지역사회 중심에 특히 지자체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특히 중앙정부에서 돈이라는 자금이라는 것도 지자체 큰 광역지자체를 주어지면 그것이 다시 세부적인 우리가 잘 아는 읍면동 사무소로 퍼지게 됩니다. 보건소라든지 보건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지역 방향성을 띠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돈의 흐름을 찾는다고 하면은 대부분 그 돈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이런 지역사회 쪽에서 예산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죠. 이렇게 지금 이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의 어르신들의 위치를 그 맵으로 그린 겁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그 서울시에서는 그 이동 동선을 추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주로 지하철을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30분 이내 거리에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감염 경로를 보게 되는데 이것도 비슷한 동선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멀어야 한 1시간 정도에 있는 곳이 미팅 장소가 되고 방문 장소가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집 안에서 특히 이제 집 안에서 한 60% 정도 시간, 60에서 70% 이상을 쓰시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것이 훨씬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시니어의 삶에 있어서 그 바운더리나 활동 반경은 지역 사회에 국한되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장 규모인데요. 이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 바뀌고 특히 금융을 넣느냐 안 넣느냐인데 핵심적인 걸 보게 되면요. 2020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니어들의 당장 쓰시는 돈을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득 구조가 그 불안전하고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아끼게 되고 꼭 필수적인 걸 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요새는 이제 통신까지 있어서 통신비, 교통비 이런 것들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니까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뺀 식품이나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 중에 큰 것이 뭐냐 그러면 단연코 의료부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요양 쪽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 수명이 약 73세에 끝나게 되니까 평균 수명까지의 그 기간은 대부분 요양 비용으로 나가게 돼서 이 비중이 전체에서 여기서 14% 정도 얘기했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거의 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 나머지 뭐 화장품 같은 경우 3% 정도 썼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쓰시던 분들이 쓰는 것, 특히 이제 젊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쓰는 것, 하지만 전체의 비즈니스로 봤을 때는 이것이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고요. 여가라는 것도 일회성으로 뭐 여행, 해외여행 같은 곳에 많이 가시는데 그런 것들을 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떠한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로 비즈니스를 고민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이제 자본이 많으신 분들이나 기업이나 미팅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저는 다른 제안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돌아서 가는 것, 가장 텐저블한, 만질 수 있고 실질적인 것들은 대부분 케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주야간 보호센터라든지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고 아직까지 그것이 명확하고요. 이러한 예는 일본을 봐도 그렇고요. 중국처럼 막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나서 하는 경우도 기본적인 기반 사업을 보는 것은 시니어들이 어디서 살 것이냐라는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답이 공동적으로 살 수 있는 시설, 우리를 치면 요양원이나 아니면 실버타운이 되겠죠. 이런 쪽의 것들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집을 중심으로 거기서 파생되는 이런 생활비 구조로 나오는 게 실질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케어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지역사회와 연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아프시다고 생각한다면 대형 병원을 가는 것 빼고 만성질환이나 이러한 특히 요양시설에 묵게 되면은요. 그 안에서의 삶으로 국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삶에 있어서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의료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뭐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는 별로 거의 사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심각하고요. 그 외에 만성질환인 경우에 어떤 지역 중심의 의료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진단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그 동선 또한 고려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아차 싶은 것은 뭐냐면요. 너무나 먼 곳으로 떨어졌을 때 어떤 아팠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에 주변에 의료시설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그것을 주기적으로 최소한 한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게 아직까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서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되는지를 가만히 보시면 당근마켓 같은 걸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뭐 당근마켓이 뭐야 이 정도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있는 중고품을 판매하거나 무엇을 검색할 때 당근마켓을 이용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역 주민이 바로 만나서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 중에 요새 주목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몇 년 전 기사인데요. 아직까지 최근에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The Athletic이라는 그런 잡지인데요. 이것은 전국구를 커버하는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그 특별한 지역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스포츠를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큰 지역에 우리 같은 경우에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보지만 현실 세계에서 시니어들이 접하는 축구는 어쩌면은 동호인 축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 기반의 K리그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작은 우리 자녀들의 축구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었죠. 그러나 수익기 구조를 기대를 낮추고 우리 시니어들이나 사람들이 관심 있는 지역 사회에 내가 아는 이웃, 김 씨, 이 씨, 최 씨, 이런 스포츠에 뛰는 그런 선수들에 대한 기록을 담는 것,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지역에서 젊은 친구가 동네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영세할 정도로 컨텐츠 중심으로 만들어서 그걸 프린트아웃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공동 기금을 모집을 하는데 기금 모집 금액도 제 기억으로 한 30만 원 정도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한 30만 원 정도를 기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몇 부를 마련을 하고 그 부를 볼 수 있는 독자층이 확보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그것이 작지만 요새는 이런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가 다시 지역 사회를 넘어서서 글로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버에서도 처음에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굉장히 늘어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땡땡구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땡땡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람이네 하고 그분의 것을 보게 되고 구독을 하게 돼서 처음에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보이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이나 이런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어떠한 큰 것들, 거시적인 것들에 관심을 주는 것들이 강하죠. 물론 스포츠나 뭐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것이 더 주목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특히 이제 시니어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기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 자신의 동네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뭐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돈이 되는 광고라든지 구인구직 이런 것에 집중해 있는데요. 점차 말씀드린 젊은 친구가 시도하는 지역사회의 이야기, 또 지역에 있는 사진관의 스토리, 거기서 만난 사장님과의 대화, 또 이런 이 동네에서 지향해야 할 라이프, 이런 것들이 점차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얘기,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 동네 이야기, 접할 수 있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찝어내서 매력적으로 전달한다면 그 파워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당근마켓이요 벌써 이게 2020년 8월 기준에 1,000만 월 이용자 수가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의 확산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러한 것들이 컨텐츠를 쉽게 나올 수 있는 지금 제가 하는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그 전파는 급속도로 가기 때문에 결국 컨텐츠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시니어 비즈니스에 있어서 첫 번째 성공 키워드를 지역사회라고 꼽았습니다. 이 지역사회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요. 그 파일럿 테스트를 한 걸 가지고 컨텐츠의 힘으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처음에 퇴직하고 나서 굉장히 사업을 한다고 여러 번 설치고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저는 대기업과 외국계 좋은 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글로벌을 향해야 된다라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놓친 것이 있었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하는 사업의 첫 단계는 내가 알 수 있는 사례에서 접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동업한 친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형, 그렇게 큰 그림 얘기하지 말고 당장 팔 수 있는 뭐 그 미끄럼 방지 양말을 파는 게 어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수입 모델 머릿속에 굉장히 많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돌이켜 보면은 그 양말 하나를 한 명의 시니어에게 팔았고 그 판 고객이 구전을 통해서 다시 늘렸고 그것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거점 중심으로 요양원 A, B, C 이렇게 확산해 갔다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특히 요새 같은 때는 그것을 또 컨텐츠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컨텐츠를 타고 더 전국구로 갈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0플러스 재단에서 작년에 유튜버 양성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배관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스토리가 어느 지역에 국한됐는데 그게 유튜브를 타자마자 전국구가 되고 검색을 하면 이분께 나오니까 하루 종일 전화통 때문에 그 사업을 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벅찬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작아 보이는 일들, 심지어 뭐 이렇게 배관이 잘못되거나 누수를 탐지한다는 그런 사소한 아이템을 자기 작은 사례를 만들고 그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그것을 컨텐츠로 올렸을 때 그 구현 성공 사례가 늘어날 때 그것이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더 심해졌는데 이제 대기업 있는 분들은 에이즐이라는 이러한 것에
에자일 조직이라고 하죠. 에자일 조직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이제 관련된 책을 집필하면서 그 공부를 보게 됐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빨라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대에는 빠른 접근이 필요하죠. 근데 이 빠른 접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도 높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빨리 테스트하고 거기서 확산하고 다시 수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은 짧은 단위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사이클을 반복하는 그런 거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성공하시는 현재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대표님들을 보면 그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것,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단계별로 또 작은 지역부터 하나하나 그 시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다시 반응하는 이런 구조를 띄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단서도 기본적으로 한 지역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강원도의 어느 지역에서 시작을 하거나 바로 나를 알아주는 내가 사는 지역의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연결된 곳에서 시작을 하거나 이러한 작은 것들이 그 결실을 맺고 그것이 콘텐츠 힘으로 또 특히 지역사회 구전으로 확대되었을 때 그것이 갖는 이 글로벌 파워는 어마어마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 보면요, 시니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고 또 제가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하거나 멘토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가도 하고요. 그랬을 때마다 느끼는 얘기 공통점 하나가 저도 그랬다시피 너무나 큰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면은 아주 작은 벤처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지만 그곳에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테스트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니어 성공 비즈니스 키워드 첫 번째로 지역사회를 꼽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제가 5가지를 더 소개할 텐데 흥미를 위해서 두 번째 키워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